소리나는 쟁반.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에는 점점 안개가 짙게 깔렸다. 택시 운전을 하는 호철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시야도 안 좋고 사람들도 밖으로 나다니지 않았다. 야식 먹을 시간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연말이 그리울 지경이었다. 이러다 오늘 한 사람도 못 태우는 거 아니야? 호철은 끝 차선에 붙어 서행을 하며 운전석 대시보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시계를 힐끔거렸다. 벌써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아마도 새해 들어 가장 손님이 없는 날인 듯했다. 콜 들어오는 것도 전혀 없고 이런 날은 내가 열심히 손님을 찾아다니는 수밖에. 호철이 포기하지 않고 동남시내 큰 길과 좁은 길을 종횡무진 누비는데 동남병원 근처에서 웬 여자가 용케 택시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차도에 거의 붙어서서 손을 빠르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병원에서 나오는 손님인가? 호철은 여전히 안개가 짙은 도로를 천천히 달려 손님 앞에 안전하게 차를 댔다. 손님은 지체 없이 뒷자리 문을 열고 택시에 몸을 실었다. 급하니까 얼른 이화마을 가주세요. 말의 내용만큼이나 빠르고 급한 목소리였다. 이화마을이면 봉진동에 있는 빈집이 많은 동네 아닌가요? 네, 거기요. 어서요. 손님이 정신없이 서두르는 통에 호철은 서둘러 택시를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나저나 저 손님 뭐가 그렇게 급한 거지? 무슨 일 있나? 호철은 목적지를 향해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버릇처럼 뒷자리 손님을 룸미러로 힐끗거렸다. 얼굴은 왜 저렇게 자꾸 하얗냐? 검은 옷을 입어서 더 하얗게 보이는 건가? 아무튼 배우 해도 되겠어? 인상을 쓰고 있는데도 예쁘니 저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배우 하겠어? 호철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념을 털어내려는 듯 고개를 한 차례 좌우로 흔들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손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려야지. 어차피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호철은 다시 전방에 집중하며 안개가 낀 도로를 신중하게 운전해 나갔다. 호철의 택시는 동남백화점과 동남시청을 거쳐 어느새 봉진동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뒷자리 손님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초조함을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탈 때보다 좀 여유로워진 것도 같았다. 손님, 봉진동 다 와가는데요. 바쁜 일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운전에만 집중하던 호철이 결국 못 참고 입을 열었다. 아, 네. 손님의 짧은 대답에 호철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무언가를 물었을 때 단답형으로 답하는 손님들은 기사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평소 수다스러운 호철이었지만 지금은 묵묵히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수밖에 없었다. 호철은 괜스레 입맛을 쩝 다시고는 운전에 집중했다. 그리고 10여 분을 더 달려 목적지에 근접했을 때 다시 입을 열었다. 이화마을 다 왔는데 어디서 내려드릴까요? 호철의 질문에 여자는 빠르게 반응했다. 저기 골목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면 검은 대문집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 세워주시면 돼요. 네,
검은 대문집이요? 호철은 손님이 시키는 대로 골목을 지나 좌회전해 검은 대문집 앞에 차를 세웠다. 이화 마을은 빈집이 많아 그런지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 위에 안개까지 내리니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택시가 서자 손님은 급히 뒷자리에서 내렸다. 저기 손님. 택시비도 안 내고 집으로 뛰어들어가려는 손님을 호철이 잡았다. 네? 손님은 택시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는지 오히려 따라오는 호철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호철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말했다. 손님, 택시비를 안 내셨는데요? 아... 그제야 손님은 택시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들고 있던 가방과 주머니를 뒤졌다. 돈이 없는 건가? 손님이 허둥대며 계속 돈을 찾자 호철은 불안해졌다. 아, 오늘 첫 손님인데 이거 재수없는 날인가? 저기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는데 집에 들어가서 드리면 안 될까요? 호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 전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가지고 나오세요. 호철은 왠지 남의 집에 들어가기가 찜찜해 대문 앞에 서 있겠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녀는 호철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돈 가져가세요. 이거야 참. 호철은 은근히 겁도 났지만 상대가 악해 보이지는 않아서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첫 손님인데 공짜로 태워줄 순 없지. 그녀를 따라 살짝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나왔다. 어두웠지만 담벼락에 붙은 꽃 없는 화단과 마당 중앙의 낡은 수도가 눈에 들어왔다. 아직도 이런 옛날식 집이 있네? 호철은 마당을 두리번거리다 앞서 걸어가는 여자를 따라 미닫이 유리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택시비는 저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막 마루에 올라선 호철이 손님의 길고 흰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마루 장식장에 동전과 지폐가 섞여 들어있는 화병 크기의 유리병 하나가 있었다. 저기서 꺼내가세요. 호철의 목소리가 조금 까칠해졌다. 아니, 돈은 손님이 꺼내주셔야지. 아니요. 기사님이 알아서 챙겨가세요. 손님의 말이 너무 단호해서 호철은 뇌작동이 멈춘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그녀가 시키는 대로 장식장에 있는 유리병에 손을 집어넣었다. 참네. 왠지 도둑이 된 것 같네. 호철은 어이없어 하면서 손님이 바삐 들어가는 안방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그런데 무슨 바쁜 일이 있길래 사람이 저렇게 정신이 없어? 택시비를 챙긴 호철이 유리병 뚜껑을 닫고 손님에게 인사라도 하고 돌아가려고 안방 쪽으로 다가서는데 여자가 급히 밖으로 나왔다. 저기 기사님, 죄송한데 빨리 병원에 전화 좀 해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였다. 네? 병원에는 무슨 일로? 우리 엄마가 위독하셔서 저는 심장이 너무 떨려서 전화를 못하겠어요. 작고 하얀 손님의 얼굴에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눈물은 호철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손님은 얼른 어머니 일으키고 계세요. 내가 바로 119 부를 테니까. 호철은 방에 누워있는 노인의 안색을 힐끔힐끔 살피며 119에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요란한 구급차 소리가 들리자 호철은 자신의 일인 양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 저기 오는구나. 호철이 자신의 본업도 잊고 막 골목으로 들어서는 구급차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언제 나왔는지 호철의 택시에 탔던 손님이 옆에 와 서 있었다. 정말 실례가 많았어요. 뒤처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사님은 이만 가보세요. 바쁘시잖아요. 손님이 호철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냈다. 웃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구나. 아, 그래도 되겠어요? 호철은 손님에게 싱긋 웃어 보이고는 택시로 향했다. 그의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배고프시더라도 오늘은 단골 식당에서 야식 드시지 마세요. 네? 호철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뒤를 돌아봤지만 손님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손님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후로 콜도 잘 들어오고 길에서도 손님이 끊이지 않아 호철은 초반에 부진을 싣고 꽤 큰 수입을 얻었다. 돈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그런가? 아니면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출출하네. 지금은 손님이 뜸하니까 야식을 좀 먹어볼까? 호철은 별 생각 없이 늘 즐겨가던 24시간 기사식당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런데 가던 중간에 갑자기 첫 손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배고프시더라도 오늘은 단골 식당에서 야식 드시지 마세요. 다시 생각해도 이상한 말이었지만 은근히 마음에 걸렸다. 왠지 찝찝한데. 호철은 단골 식당까지 가지 않고 근처 24시간 해장국집에서 마실할 게 없는 뼈 해장국으로 허기를 달랬다. 다음 날 다시 저녁 어스름에 택시를 몰고 일을 나온 호철은 단골 기사식당을 지나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 저거 뭐야? 그제만 해도 멀쩡했던 건물이 완전히 타버리고 뼈대만 남아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호철은 택시를 멈추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들은 이미 호철의 단골 기사식당 소식을 알고 있었다. 뭐? 불? 사람들도 다치고? 새벽에 박 기사도 화상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 김성철이도? 호철이 아는 택시기사가 3명이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갔다는 소식이었다. 그 시간이면 아마도 내가 야식을 먹으러 가려던. 아, 그 손님 정말 희한하네. 호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 문득 그 손님의 집에서 가져온 돈이 안쪽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이거 천만다행이네. 오늘까지 입고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마누라한테 또 한 소리 들을 뻔했네. 호철은 공돈이라도 생긴 듯 어제 그 손님에게 받은 돈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리고 늘 운전석 왼쪽에 두는 돈가방에 돈을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호철의 손이 멈추었다. 어? 아, 이런. 내가 돈을 잘못 가져왔네? 어둡기도 하고 경황이 없어 요금 14,000원을 꺼낸다는 것이 알고 보니 1,000원짜리를 헷갈려 23,000원을 가져오고 말았다.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4장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3장을 집어온 것이다. 이런 실수가 있나. 9,000원을 더 챙겨왔네. 나머지 돈은 돌려줘야 하는데 손님의 귀한 돈을 그냥 먹을 순 없지. 호철은
주행 중에 유화마을 근처에 가게 되면 돈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치 미래를 예견한 듯 단골 식당에 가지 말라고 한 그 얼굴이 하얀 손님의 정체도 궁금하고 병원으로 간 그녀의 어머니도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밤 11시쯤에 이화마을로 향하는 중년의 남자 손님이 호철의 택시에 탔다. 호철은 손님을 이화마을 끄트머리에 내려주고 돌아 나오는 길에 검은 대문집으로 가 택시를 세우고 대문 앞을 서성였다. 막상 왔지만 늦은 시간이라 문을 두드리기가 애매했다. 어제 새벽에 이 집에 왔다고 해서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건 실례인 것 같은데. 손님의 어머니가 앰뷸런스에 실려갔으니 집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짧았네. 그렇다고 그냥 가긴 그렇고. 그래, 내가 1,000원 손해보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대문 안에 넣고 가지 뭐. 호철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대문 안으로 밀어 넣으려다 잠시 멈추고 다시 택시로 돌아가 종이와 볼펜을 가져와서는 메모를 남겼다. 어제 집까지 모셔드렸던 택시기사인데 요금을 잘못 가져가서 마당에 놓고 갑니다. 어머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돈과 메모를 대문 밑으로 밀어넣은 호철이 홀가분한 마음이 되어 돌아서는데 반대편에서 호리호리한 체격의 한 남자가 검은 대문집으로 걸어오다 호철을 발견했다. 누구신데 남의 집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는 호철이 마당 안에 돈과 메모를 넣는 걸 목격한 모양이었다. 그게요? 호철은 당황해서 지난밤 자신이 겪은 일을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호철의 말을 듣는 상대의 눈빛이 이상했다. 호철을 못 믿는 눈치였다. 방금 마당에 뭘 넣은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택시비를 잘못 가져와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고. 호철의 대답에 남자는 얼굴을 심하게 찡그렸다. 이 사람이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내 동생을 택시에 태워주고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왔다고? 어디서 지금은 있지도 않은 남의 동생을 운운해? 이 사람 도둑 아니야? 호철로서는 미치고 발짝 뛸 노릇이었다. 그게 아니라 얼굴이 자꾸 하얀 데다 목소리는 가는 분, 이 집 사는 거 맞잖아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 죽은 우리 동생 얼굴하고 목소리까지 다 알고. 당신 정체가 뭐야? 네? 저는 동남시의 택시기사인데요. 호철의 말에 남자는 어이가 없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짓고 말았다. 호철이 계속 결백을 주장하자 남자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호철이 넣은 돈과 메모를 확인했다. 이건 사실이네. 남자는 호철의 말대로 마당 안에 메모와 돈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자를 따라 마당까지 들어간 호철은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말했다. 실은 제가 귀신을 볼 줄 압니다. 네? 남자는 못 믿겠다는 듯 호철을 요리조리 살폈다. 그러니까 아저씨 말은 우리 효정이 영혼을 봤다는 겁니까? 네. 그러지 않고서 제가 어떻게 어머님이 이독한 걸 알고 119에 신고를 했겠습니까? 뭐요? 119에 신고한 게 당신이었어?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남자는 뭔가 짚히는 게 있는지 눈빛이 달라졌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얘기를 이제야 했네요. 너무 몰아붙이시니까. 호철이 볼멘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쩐지 어머니가 그 아픈 와중에 어떻게 119에 전화를 했나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전화를 해준 분이 당신이었군요. 남자는 태도를 바꿔 고맙다는 듯 호철의 손을 덥석 잡았다. 실은 어머니 수술 때문에 물건 챙기려고 집에 온 거예요. 다행히 어머니가 기력이 좀 돌아오셨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일을 해서 주말에만 동남시에 올라오거든요. 마음에 빗장을 푼 남자는 의외로 수다스러워서 호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놓았다. 그러니까 동생분은 불치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병이 있는 어머니는 혼자 이 집에서 계시다 갑자기 위독한 상황이 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말씀이 맞다면 신기하네요. 정말 제 동생이 기사님 택시에 탔을까요? 네, 제가 어제 분명히 모셔다 드렸으니까요. 아, 그리고 이거. 호철은 요금으로 가져간 나머지 돈도 남자에게 돌려주었다. 사람을 태운 건 아니니까 나머지 돈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끝까지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호철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주머니에 돈을 넣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동남병원입니다. 아, 마침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네요. 잠시만요. 남자는 병원에서 수술 준비 중인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호철과 만난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네? 정말이요? 효정이가 택시기사를 집에 데려오는 꿈을 꾸셨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기사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신데. 남자는 놀랍다는 표정으로 호철을 힐끗거리며 통화를 이어갔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잘 챙겨가고 집안 단속도 잘 할게요. 남자는 빠르게 짐을 챙겨 다시 병원으로 갈 준비를 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우리 효정이가 기사님한테 나타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119에 신고해 주신 분이 기사님이니까 큰 빚을 진 거고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호철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였다. 하하, 별 말씀을요. 병원 가시는 거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까 차 없이 걸어오시는 것 같던데.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호철은 남자를 태우고 동남병원을 향해 달려갔다. 요금을 안 받는다고 해도 기어이 돈을 쥐어주고 택시에서 내리는 남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호철의 귀에 지난밤 여자 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살려주셔서. 별 말씀을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호철은 보이지도 않는 효정을 향해 대답했다. 효정과의 짧은 대화를 마친 호철은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자, 이제 일도 잘 해결됐으니 나도 슬슬 돈 벌러 가야지. 오늘도 달려보자. 호철은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남시의 밤거리를 힘차게 달려나갔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